질문들이 좀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최동욱 교수님한테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최 교수님, 그 메타버스의 사실 이 개발 환경이나 접속 플랫폼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사실상 주요 사용층 같은 경우도 뭐 마인크래프트 같이 기존 샌드박스형 게임이나 좀 거의 좀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단순히 게임 리브랜딩에 불과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사실은 그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렇다고는 안 보는 거고, 그래서 메타버스는 게임하고 뭐가 다른 거고, 또 만약에 달라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게 달라야 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질문해 오신 내용은 기존 그 게임하고 또 메타버스 세계가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는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광장의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게임은 그 게임 세계에 필요한 부분에서 물론 게임도 있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많은 이용자들이 동시에 어떠한 컨텐츠를 즐기거나 또는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 있는 세계가 반영되거나 또는 일부 또 가상세계 내용이 또 현실의 내용과 같이 투영돼서 통합되거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역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는 결국 그 미러 월드처럼 지금의 세계, 현실의 세계를 가상 세계로 옮기고 또 가상 세계의 어떤 데이터가 현실 세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안에서 광장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 또 메타버스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기존의 SNS 소셜 활동이나 또는 게임상에서의 커뮤니티 활동하고 구분되는 것이 바로 그 광장의 역할을 얼마큼 하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듭 장르가 조금 소란스러운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 앞서 그 토론하실 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자, SOYUN7004님께서 신종호 소장님을 딱 지목해서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요, 지금 신종호 소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그쪽 이제 업무가 이제 나만 아는 나의 SNS에 있는 나를 연결하는 작업,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자, 나만 아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진실한 내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느냐라는, 아까 질문자가 아까 강의가 철학적이셔서 그랬는지 질문도 매우 철학적입니다. 네. 한번 답을 해주시죠. 예. 매우 중요하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문과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신독이라는 표현 아시죠? 이게 혼자 있을 때, 불 꺼진 방에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철학적인 그런 고민을 우리 사실 조선시대부터 우리 어른들은 하셨어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과연 누구인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도 홀로 아무도 없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끊임없는 경주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좀 기계적으로 이제 공돌이스러운 답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저는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든 페이스북이든 1촌이 있잖아요. 1촌이 있고 뭐 이렇게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2촌이 있고 3촌이 있고 그런데, 물론 저희가 설계하는 그 세계에서도 1촌끼리, 즉 나만 아는 나를 무의식 중에 들켜도 괜찮을 만한 사람, 과연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내가 무의식 중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로직을 걸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허용한 한계 허용 범위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 단계별로 내 무의식 중에 내가 발현되도록 로직을 걸어서 이거 풀면 어떨까? 뭐 지금 딱 드는 생각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신 소장님한테 한 번만 더 얘기 드리면, 예. 어쨌든 그걸 직접 개발하고 계시고, 예, 그쪽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니까, 메타 사피엔스라는 말까지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칫, 이게 사용자층이 아주 진화된 계층만이 메타 사피엔스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기계 문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대 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격차라든지. 그러면 개발하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분명히 고려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뭐 CJ 입장일 수도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 그쪽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거기까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인데요. 싸이월드를 만들 때 우리 아버지까지 이곳에 불러서 같이 해야겠다. 사실 뭐 이런 생각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페이스북 만들 때도 뭐 주커버거도 자기 이제 하버드 대학 자기 동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그런 툴로서 처음에 개발을 했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여쭤보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거랑 좀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포용적인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질문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한정택 대표님한테는 질문 드릴 게 있기 때문에 최동욱 교수님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메타버스 방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 활성화가 되려면 이게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볼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유튜브도 그랬고. 자, 수익화 관련된 부분의 이슈는 뭐 지금 현재 뭐 제페토나 몇 군데가 이제 샘플을 보여주긴 했지만 향후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은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어떤 수익 구조, 또 비즈니스 모델 이게 어떻게 요구될까, 또 이제 발생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로블록스나 또는 제페토 또 이런 이미 이제 시장에 활용되고 있는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이 컨텐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공되는 플랫폼의 이용자가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거나 또는 자신만의 IP를 만들면 그것을 플랫폼에 올리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가 관련된 게임 내에서의 어떤 지불 시스템 또 게임 외의 지불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익이 만들어지면 결국 플랫폼에 이용하는 비용과 관련돼서 이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지금의 게임 수익 구조처럼 광고,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이용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수익을 게임이나 컨텐츠를 만든 창작자한테 다시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가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어려운 것들이 만들어질 나름대로의 규칙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창작자 입장에서 창작된 대상이 어느 정도 라이센싱을 보장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창작해서 창의적으로 본인이 만든 컨텐츠일 수도 있지만, 물론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시대가 워낙 정보가 이제 다양화했고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어떻게 편집됐는지, 어떻게 합성됐는지가 이제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다 보니 그 컨텐츠 자체가 이제 플랫폼 안에서 창작한 대상이 과연 누구한테 라이센싱을 부여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과정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든 IP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플랫폼의 밖에서 그러니까 제공한 그 플랫폼 밖에서 어떤 수익 구조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그 IP를 이용해서 뭐 콘텐츠를 만들거나 또는 학용품이나 또는 뭐 그 머천다이징 같은 굿즈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라이센싱에 자격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로 또 이제 규제나 또는 뭐 규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즉 플랫폼에서 만든 컨텐츠가 밖에서 만들어졌을 때도 결국 그 IP는 또 새로운 산업의 수익 구조 이런 것들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그런 걸 통해서 메타버스의 수익 구조가 계속 또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메타버스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겠죠. 근데 아까 우리 그 윤리협회 부회장님이시면서 신의21 대표님이신 한정택 대표님께서 메타버스에도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 인간 세상에 있는 이 불평등 요소 같은 게 그대로 전이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아까 화두를 던져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 자율로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건지 규제가 좀 필요한 건지 큰 그림에서 우리 윤리협회 부회장님으로서도 그렇고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법 없이 살 수 돌아가는 사회가 실은 좋은 사회죠. 사람들이 뭘 꼭 지키지 않아도 잘 돌아가면 좋은데 실은 인간 사회가 여러 가지 또 갈등과 이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실은 자율의 문제와 규제의 문제 이거는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태동됐을 때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들을 개척하고 끌고 나가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낡은 규제가 혁파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또 이해관계 충돌자들에 의한 또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실은 뭐 여러 가지 공유경제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어떤 세계이고 그 내부에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하는 기술적인 장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떤 뭐 범죄 문제, 사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들이 적당하게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블록의 그 거래 내용이 영구히 이제 보관되고 사람들한테 공유되면서 그게 이제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뭔가 좀 커버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게 하고 뭔가 내가 그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메타버스 내에서의 어떤 좀 시스템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역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도구 뭐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어떤 양쪽의 것들이 이거를 정말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선의의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공동체적인 정신과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측의 그런 기술적인 시스템적인 어떤 서포트를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어느 정도의 그 통제선 안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 속에서의 이거 발전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예, 그 유튜브에서 또 우리 한 대표님을 찍어서 질문이 왔습니다. 요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 주신 그 자유하고 규제랑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약간 이제 우리 행사 전반을 약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메타버스, 예, 가장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 지평에서 유의하고 생각해봐야 할 윤리적 이슈를
한 뭐 두어 가지 정도로 좀 추격해 볼 수 있다면, 네, 한번 뭐 이게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 부회장님. 네. 아, 예. 어떻게 보면 뭐 앞서서 지금 강의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내에서 실은 일단은 그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불평등이라든 평등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실은 메타버스가 조금 더 우리 세상보다 좀 자유로운, 내가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좀 안타까운 좀뭐 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그 내부의 어떤 가이드, 그리고 뭔가 뭐 필터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그거는 지금 운영사 쪽에서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일단 미성년자들의 이용이 굉장히 늘고 있다. 우리는 어른들은 잘 이게 몰라요. 뭐 아직도 접속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이들은 이미 많이 훨씬 더 자유롭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성년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제 지금 초창기에 좀 잡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시간이 허락하면야 뭐 더 많이 말씀 나누면 좋겠지만, 예, 토론 시간이 좀 정해져 있고 다들 이제 바쁘신 분들을 귀중한 시간에 모셨기 때문에 토론 시간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 분 다 발제도 또 토론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자리 거듭 감사드립니다.